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24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빌경식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이번에 2부에서는 조국 정경심 경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부분, 또 네. 국정펀드, 농동학원 예. 세 가지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정경심 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예, 그 예.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조국 씨가 서울대 그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를 이제 허위로 네. 발급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민, 그러니까 조국 씨 딸이죠. 네. 이 검찰에서 이제 한번 소환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고 집에서 인턴을 마쳤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 했었는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TBS 그런 말은 교통방송이요. 네, 한 적이 없고 자기가 직접 참여를 했고 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근데 또 검찰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영상 자료, 그러니까 참석했다라고 하는 컨퍼런스의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민 씨가 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언론에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조민 씨 측에서는 서울대가 소장하고 있는 컨퍼런스 영상에는 이제 자기가 나온다. 네. 그래서 그걸 또 캡처로 언론에 이제 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네요. 그렇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딱 네.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기보다는 서로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 이쪽에서 거기에 반박하고 네.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건 뭡니까? 저기 뭐 네. 무슨 이렇게 그 입학과 관련된 뭡니까? 그 사실 처음에 조금 더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은 단국대 그 논문 관련한 제일 저자 그게 저기 됐었는데 그게 이제 학회에서는 논문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병리학회에서는. 되면은 그게 이제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지금 그 조국 씨 딸이 지금 네. 어디 지금 재학 중이죠? 지금 부산 의전원에 재학 의전일에 재학 중이 그럼 의전은 입학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단국대에서 이 논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져서 그 논문을 이제 제출해서 입학하게 된 의전원은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기사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양대 총장상을 받고 나서 대학교의 총장이 준 상에 의해서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을 하게 된 거니까 동양대 동양대 총장상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효력이 있네 없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 동양대 총장상이라서 동양대 총장이 직접 직인을 찍어서 준 건가요? 아니면은 위조를 한 건가요? 그것도 일단 검찰에서 지금 일부 그 언론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정경심 씨 PC 안에 그 관련 증서가 있는데 따로 총장 직인 그 PNG 파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배경이 없는 이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문서 위에다 이걸 갖다 붙이면 마치 직인을 찍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이 따로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거는 PC에서 허위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아니 것 지금 그 이제 조국 딸의 입학분과 관련해서 네. 이제 단국대 논문 이제 네. 건하고 네. 동양대 총장 건하고 표창장 건하고 네. 또 방금 그 말한 서울대 인권 예. 법센터 인턴 네. 뭐 자격증 허위 증명서. 증명서 네.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가 쟁점이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단국대 그 일제자 논문은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취소가 돼서 단순히 이게 그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교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대신 뭐 그 아니 교수가 어쨌든 간에 그건 조작이라는 거잖아요. 제일 저자 이름이 이제 그러니까 이 제일 저자를 주는 요건 자체가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저자들을 쭉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했고 이 사람이 맨으로 이끌었다고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이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면 이게 불법으로 몰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논문을 취소했다라는 것은 명백히 네. 누가 봐도 이건 네. 그 얘가 조국 딸이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백하고 취소 이유가 조민 씨가 이거를 이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뭐라 그럴까 등록상의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취소를 한 거고 단국대에서는 이제 논문 자체를 놓고 또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네. 단국대 논문이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든 네. 서울대 인권 그 증명서든 간에 네. 이게 전부 이제 허위로 드러났다고 만약에 네. 이렇게 밝혀졌을 때 네. 단순히 조국 씨 딸이 단순히 그냥 지금 의전원 입학 취소만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이와 관련해 이것이 그 뭡니까 뭐 불법적인. 이렇게, 예, 불법 무슨 이렇게 공문서 위조라든지 아니면은 입학 부정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해서 그 해당 교수와 함께 교수라든지 네. 아니면은 위조를 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라면 위조한 사람 누가 위조했는지를 네, 네. 찾아내서 그 사람이라든지 또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기들은 그거 한 적이 그렇죠. 없다라고 말을 발급자 리스트에 했다면서요. 일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고. 그러면은 기록도 없고 발급한 적도 없고 대상도 아니다. 무슨 대학생하고 그렇죠.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네. 했다면서요. 고등학생은 네. 뭐 그 전에도 그 이유도 참여한 네. 적이 없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고등학생으로서 참여해가지고 그걸 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건 그 꼼수나 꼼수나 불법이죠. 위법비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검찰이 그다음에 서울대 인권센터가 네.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네. 했기 때문에 네. 비디오 동영상에 찍혔든 안 찍혔든 네. 공식적인 그 증명서는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컨퍼런스는 이제 하루니까요. 그 하루 그 증명서는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조금씩 PC에서 그러니까 그게 제출됐냐 이거 부산대 의전원 입학할 때.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벌어진 네. 일이니까 네. 한영 이제 외고 측에. 예, 한영 외고 측에 대해서 이제 고려대 입학할 때 그게 제출됐겠죠. 아, 그 외고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그것이 고려대 입학할 때 네. 학교에서 그 고려대로 이렇게 제출한 네. 그렇죠. 공식적인 이제 문서다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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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네. 첫째는 조국 씨 딸과 관련해서는 이제 입시 부정 이런 그 공문서들이 다 위조거나 가짜로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네. 입시 부정 행위에 해당해서 이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 네. 네. 취소되느냐 하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이런 입시 부정 행위가 불법 행위로 해당돼서 처벌받느냐. 지금 일단 보면은요. 그 취소될 이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제 고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고졸돼도 상관없다 이런 식할 정도로 지금 가능성을 나이가 충분히 어떻게 되나요? 28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성인이네. 네, 네. 자기가 자기 책임을 네. 지러져도 네. 상관이 없는 문제네. 그리고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경심 씨가 이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기소가 이미 돼 있어요. 아, 지금 이 동양대 표창장은 자기 위조한 엄마가 상태가. 위조를 그쵸. 한 걸로 지금 네. 검찰한테 기소된 그쵸. 상태. 그리고 10월 18일에 기소가 돼 있으면 이제 재판이 곧 그렇죠. 10월 18일 첫 공판이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명확히 사실로 밝혀지면 불법이죠. 예. 그리고 지금 딸이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기소는 안 돼. 그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위조를 했기 때문에 그 엄마만 현재 기소가 돼 있는 기소되고 딸은 기소가 안 되는 같이 건가요? 기소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엄마가 처벌을 받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이 공소시효가 이제 하루 남아서 긴박하게 정경심 씨만 기소를 하게 된 거고 아마 그 이후로 만약에 검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기소를 하겠죠. 뭐 그게 조국 씨가 됐든 조민 씨가 됐든 뭐 아들과 관련해서든 불법적인 게 나타나면 추가적인 기소를 하겠죠. 검찰에서. 아, 또 아들 이야기라니까 아들 이야기는 또 뭐예요? 아들과 관련해서 이제 아들이 이제 로스쿨 입학 지원서를 많이 냈나 봐요. 아주대나 연세대나 그 충북대 이런 데 로스쿨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스쿨 다 떨어지고. 그렇죠. 인권법센터 이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뭐 증명서인데 예정 증명서도 이제 뭐 발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여기 인턴 활동을 할 거다라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런 것들도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로스쿨 지원할 때 제출이 된 그쵸, 서류예요? 그쵸. 네. 공식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로스쿨 측에서는 이제 탈락자의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뭐 발견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지금 조국 씨 아들이 지금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연세대 측에서 조국 씨 아들의 입학 관련 자료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연세대가 다시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해 전체가 다 다른 해는 있었는데 그 해 전체가 다 없어졌다고. 그 해만 없어졌다라는 예, 거예요. 예. 처음에는 조국 씨 아들 게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조국이라는 사람의 네.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이 그 권력 파워가 뭐예요? 도대체 이건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뭐죠 이게? 이 사람이 뒤에 그 문재인 정권에 문재인 씨는 그 꼭두각시 대통령이고 뒤에 감춰진 실질 대통령이었나요? 이 사람이 뭐예요 도대체? 국정농단 그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자녀 입시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딸이 입학 취소하고 엄마의 불법 행위네. 네, 사문서이죠. 거기에 그 서울대 인권은 아까 조국 씨 본인도 지금 이야기가 거의 얼핏 있었고.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사실상 이제 조국 씨가 허위로 작성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강한 의혹을 갖고 있죠. 여기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은 자녀 이렇게 딸 입학과 관련해서는 엄마 아버지가 다 지금 그렇죠. 검찰에 기소될 하나는 엄마는 기소가 돼 있고, 아버지도 이제 조국 씨도 지금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렇죠. 거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입학 부정 행위 관련해서는 그렇고. 이제 펀드 관련해서는 이 정경심 씨가 펀드보다는 운동학원. 운동학원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그 채무 변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아버지가 건설사를 세우고 그 조국 씨 동생 조건은 그 밑에 하도급 회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건설 대금을 이제 못 받은 것처럼 해서 재판을 2번이나 하면서 현재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은 상태고 웅동학원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적극적인 그 대응을 하지 않아서 거의 이게 그냥 일부러 이렇게 준 것 같은 짜고 친 걸로 본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조국 씨가 당시에 이제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사회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임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지금 가장 좀 명확하게 이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난 게 동생 조건의 채용 비리.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쯤에 그 선생님들을 뽑는 과정에서 한 2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그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 2명을 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조국 씨 동생이 지금 운동학원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뒷동거래를 다 했다라 그렇죠.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뒷동거래를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게 사기나 횡령이나 무슨 배임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건가요? 지금 가장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는 그 지금 불법. 조국 동생은 검찰 수사 결과 지금 어떤 상태? 기소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구속영장을 지난 4일에 청구한 상태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구속이 되겠죠. 그 사유는 뭘로? 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수재, 증거인멸 교사. 아, 그럼 굉장히 악질적으로 본 거네. 네, 네. 오케이. 그럼 거기와 관련해서 조국 씨는 어떤 그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일단 청문회 때도 그렇고 자기는 운동학원에 대해서 모른다. 운동학원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거기 뭐 돌아가는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해서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그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사회 이제 뭐 참석해서 노출록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뭐 이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의사 회의에 그 참여한 걸로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원래는 참여 안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의사록에 다 나오죠. 쓰는 거야. 참여를 안 하더라도 아니면 가서 형식적으로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참여했다라는 하고 나머지는 다 쓰는 건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학원 관련해서는 이제 조국 동생은 악질적인 이제 배임 행위로 지금 이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 있고 법원이 이렇게 그 구속영장을 이제 발급을 해주면 이제 구속을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조국 씨도 거기에 이제 사회이사 내지는 이사 네. 이렇게 등재돼 있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의 어떤 배임 행위에 대해서 방치 내지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좀 가혹하게 가정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 그 건설 회사를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그 동생이 세운 고려 시티 개발이라는 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에는 또 거기에도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던 기록이 있어서 처음서부터 그 몇 년도예요? 굉장히 오래되죠. 1990년이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주식회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회사 법인은 설립의 경우에는 좀 규제가 까다로워서 그 이사 5명 이상 이름을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 후에 이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1인 주식회사로 네네네네. 설립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그쵸, 그쵸. 뭐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제 법이 그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자기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런 데다 다 자기 이사로서 등재를 이렇게 자기 본인이 이렇게 그걸 승인을 했기 때문에 등재를 그쵸, 한 거죠. 그쵸. 그다음에 그걸 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합시다라고 또 형제간에 그렇죠. 어느 정도 협의가 이야기를 있었겠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을 네. 거고. 네. 오케이. 그것도 걸릴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100억 원 정도 되는 채권, 이 채권이 가족 펀드로 어느 정도 또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 아, 왜냐하면 이 운동학원에서 이 100억짜리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용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족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채권을 뭐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던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또 펀드 쪽으로 간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이제 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높겠네요. 그다음 이제 조국 펀드는 어때요? 조국 펀드는 지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정경심 씨가 이 코링크피 처음에는 이게 블라인드 펀드여서 뭐 어디 투자하는지 이런 것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초기에 정경심 씨가 2016년도 경에 이 코링크피라는 회사가 설립될 때 뭐 주주로 참여하려고 했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했던 문서들이 발견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경심 씨가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를 한 게 아니냐. 지금 그 조국 펀드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다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지금 뭐 구속이나 이런 구속된 사람이나 이렇게 네. 일단 조범동 씨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국 오촌 조카요. 네. 오촌 가족 조카. 가족 중에서는 네, 가족 중에서는 그다음에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 관련자로 중에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이 코링크피 대표이사라든지 관련된 그 책임자들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 한 2-3명 정도인가요? 제가 들은 것만으로도 2-3명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조국 오촌 동생과 관련자가 이제 대부분 다 구속됐을 겁니다. 구속이 네. 되어 있는 네.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네. 이제 조국 씨하고 조국 씨 와이프가 이 조국 펀드에 이렇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먼저 조국 씨 그렇죠. 와이프의 경우에 네. 이렇게 상당히 초창기 때부터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 펀드에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다 네, 이런 네. 건가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주주 명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는 아닌 거죠. 기획을 해서 그 몇 주 정도를 얼마에 산다 이런 식으로 주주 명부에도 정경심 씨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 코링크피가 설립되기 이전서부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자기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흔적이 보여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하기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동생한테 이제 돈을 빌려줘서 차명 투자를 했다거나, 혹은 이제 조범동 씨의 아내에게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이제 관련 투자를 하게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차명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또 돈 거래 내역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의혹을 받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펀드 관련해서는 조국 와이프가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네.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오너하고 실질적인 투자자고 네. 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어떤 그 일단 범죄 사실에 어떤 범죄 사실이 조국 문제가 씨가 되나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그 공직자 윤리법에 이게 직접적으로 투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뭐 사모펀드나 이렇게 신탁을 하잖아요. 보통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마치 이제 신탁을 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익 추구를 하는 게 코링크라는 아니냐. 펀드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게 2016년에 제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 활동은 17, 18년 이때인 걸로 그러면 계속 지금 조국이라는 손을 들고 사람이 있으니까요. 민정수석을 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한 건가요? 아마 2달 정도 후부터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그리고 이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의 임명 내정 사실이 흘러나온 다음부터 이제 이 사모펀드로부터 이제 정경심 씨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정황을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고요. 그와 조국 펀드와 관련해서는 조국 씨와 연관된 그런 이야기는 그 검찰 수사나 이런 건 없나요? 일단 지금은 이 코링크피란 회사가 WFM이라고 하는 투자 회사로부터 이제 현금을 한 13억 원 정도 차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꺼내왔는데 이 중에 10억 원이 이 정경심 씨한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10억 원을 이렇게 빼온 사실 자체를 그 조국 씨가 만약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방조 내지는 공범으로 이제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 정경심 씨가 이제 이 코링크 피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들을 이제 인멸하려고 했던 그 증거 인멸 혹은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행위들을 했었고 여기에도 일부분 또 이제 조국 씨가 그 자리에 같이 있거나 이런 그 정황들이 나오면서 증거 인멸 고사도 방조하거나 혹은 공범으로 같이 참여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또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그것도 조국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민정수석이라든지 그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네. 투자를 이렇게 한 걸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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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정책 사업들, 이제 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예, 정책 사업들과 연관해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가로등 예, 전멸이라든지 전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2차 전지. 예,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 명백히 이렇게 큰 돈과 정부의 어떤 이권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한 그것도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부터 네.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그게 다 합리적인 예. 의심이죠. 근데 일단 청문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모든 그 경제적인 건 다 부인이 관리를 했고 자기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게 될까요? 그게 정말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민정수석이 돼서 자기 이름을 팔아서 투자를 자기 와이프가 하는데 그렇죠.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상식적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제 저 오촌 조카부터 이제 부인이 엄청 몸살이겠죠. 네. 이거 아니요. 다 철저히 이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절대 못하게 그렇죠. 막아야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말도 안 돼. 이건 그렇죠. 빨리 이렇게 그 취소하고 빨리 돈 회수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누구 하지 마. 남편 앞길 망칠 일이냐 예, 이런 그럼 데부터. 그게 상식이죠. 네, 네. 예, 그게 상식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걸 몰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말이 안 돼, 자기가 정말로 몰랐다고 하면,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자기 와이프가 자기 남편의 이름을 이렇게 악용해가지고 이권을 챙겼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조국 씨 같은 경우에 철저히 분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건 와이프의 일이고 나는 나고. 와이프가 감옥 가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거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언론을 대하고 있더라고요. 세달가 가지고 그러나? 그럼 지금 이제 그 조국 펀드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지금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되는 어떤 좀 방향이나 네. 좀 핵심은 뭔가요? 어떤 사실은 쪽으로 가고? 지금 정경심 씨가 지난 3일하고 5일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이나 이제 법조계에서는 2번 정도 소환 조사를 받으면
구속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편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혐의점이나 이게 명확한 물증을 못 잡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고 압박이 좀 집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법원에서 영장 발급과 관련해서 조국 그 자택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굉장히 좀 반발이 커져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진짜 발급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건과 관련해서는 거의 확실한 것은 이제 이미 그 조국 씨 와이프는 기소된 상태이고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는요. 네, 기소된 상태이고 또 추가로 더 기소될 가능성이 가능성도 매우 높은 네. 상태. 그러니까 조국 씨 와이프까지는 지금 그쵸. 지금 문제가 됐고 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조국 그렇죠. 이 조국 씨까지 이게 가느냐 마느냐. 네, 그 문제인데 네. 이건 아까도 일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조국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씨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로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네. 벌써 이런 정도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사실들이 드러났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똥멍청이가 아닌 이상 국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그렇죠. 모자라고 그러니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되는 일들은 이렇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과를 해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죽장 들고 나가서 이렇게 뭐 해라 하라는 게 너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불법 행위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게 인간이냐 아니냐 그렇죠. 거기에 더 분노하고 네. 저도 그랬고 네. 저게 도대체 그 양심이 있는 자냐 아니냐 그렇죠. 도덕이라는 감정이나 어떤 인식이 있는 자냐 아니냐 거기에 더 분노를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뭐 조적조, 조로남불 해가지고 자기가 한 이야기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치는 그 이제 표리부동한 언행일치가 완전히 안 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들어있던 나는 것 그 문재인 씨는 뭐냐 이거예요.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일촉즉발에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빠졌다 이거예요. 오히려 선동질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다라고 해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와 관련한 어떤 언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아니, 아무 얘기도 안 나오는 거하고 계속 죽창도로 나가 싸워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이제 실탄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굉장히 더 이제 이 사태 자체가 더 격화되겠죠. 양쪽에서 다 감정적으로 더 반응을 할 테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문재인 씨가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선택지가 없잖아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래. 그렇죠.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선동질 해가지고 편갈라서 싸워라 이렇게 한다라면 싸우는 수밖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다음번 집회 때는 저도 정말로 이렇게 시간이 나면 네. 네. 집회에 참가할 생각이에요. 저게 무슨 이렇게 민주당, 자한당의 어떤 진영 논리가 네.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 20세기 정경관언 종교사법유착의 기득권 세력 척결을 위해서 집회를 참가하는데 그러면 광화문이냐? 왜 광화문이냐? 왜냐면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도 공동의 적이었잖아.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정권이. 네, 그렇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의 공동의 적이에요. 네.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입장이 다르면서도 공동의 적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이 정도로 하죠. 네. 124회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부는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이 조국 사태 문제는 조국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24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